큐어TV. 당신의 건강을 큐! 당신의 의료를 큐! 안녕하세요. 큐어TV입니다. 오늘 신경외과 선생님을 모셨어요. 하얀색 가운을 입고 말끔하게 오셔가지고 제가 되게 좀 무슨 그 백정처럼 보이는데 아무튼 저기 많은 또 도움되는 얘기를 해주실 거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자기소개 잠깐만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경외과 전문의 남한가위 원장이고요. 남한가위입니다. 가위입니다. 추석날 태어나서 네네. 네, 한가위고요. 지금 신경외과 전문의로 안양에서 안양 굿닥터 튼튼병원에서 지금 척추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름을 잘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저 이런 이름 좋아요. 한 번 듣고 잊혀지지 않아요. 선생님 또 닉네임도 있으시잖아요. 네, 닉네임 있죠. 닉네임도 소개해 주세요. 네, 닉네임은 남추석이고요. 네, 추석 원장이라고 합니다. 아, 또 있잖아요. 네? 아까 그 사냥꾼. 네, 척추 통증을 잡는 통증 사냥꾼으로도 유명한 남한가위 원장입니다. 신경외과 선생님이신데 신경외과 뭐 궁금하신 거 평소에 좀 저는 없었어요? 일단은 신경외과에 대해서 잘 몰라요. 네. 흔히 떠오르는 거는 그냥 신경외과 하면 네. 뭐 뇌졸중 뭐 이런 네. 거였는데 디스크도 저도 신경외과에서 하는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뭐 간단히 생각하시면 뇌부터 척수까지 이제 신경에 관련된 과들은 신경이라는 게 붙고요. 그 중에 이제 약물 치료라든지 좀 뭐 그런 전반적인 그런 컨디션들을 보는 곳은 신경과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많은 문제가 생겼을 때 직접적인 칼을 대고 치료를 해야 되는 과는 신경외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번외로 정신건강의학과랑 또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신데, 정신건강의학과는 뇌의 어떤 이제 기능적인 문제들, 그냥 뭐 이제 심리적인거나 정서적인 것들, 또 기능적인 그런 문제들에 대한 조금 더 이제 인문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그런 치료가 좀 정신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이 아닌가라고 제가 나눠볼 수 공부를 있겠습니다. 했는데 네. 신경외과랑 네. 신경과가 다르더라고요. 요새는 이제 과가 단일 질환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범용적으로 이것저것 또 많이 하기 때문에 뭐 꼭 어떤 한 과가 어떤 한 과를 한다, 뭐 어떤 질환만 딱 한다 이제 이런 거는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 확실한 거는 외과이기 때문에 이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형외과도 그렇고 신경외과도 그렇고 뭐 다른 외과도 그렇고 외과가 들어간 과들은 수술을 좀 이제 할 수 있는 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잘하시네요. 신경외과에서도 선생님이 주로 하시는 치료가 어느 분야예요? 지금 저희는 이제 신경외과는 크게 뇌 쪽 치료랑 이제 척추 쪽 치료를 나눠볼 수가 있고요. 자, 척추 치료를 저는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척추가 이 부분인가요? 이 이제 등, 경추부터 목부터 시작해서 엉덩이까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꼬리뼈까지 아, 전반적인 우리 몸의 기둥에 대한 부분을 치료하고 있는 네.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수술 가장 많이 하세요? 제일 많은 게 이제 대부분 디스크 치료를 그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가끔씩은 디스크 이외에 또 많은 질환, 이제 협착증, 척추 협착증에 대한 치료를 척추 협착증.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디스크 얘기를 좀 한다고 해서 네. 제가 선생님 만나면 아는 척을 좀 하려고 네, 지식인을 뒤졌어요. 공부. 가장 많은 질문이 네. 질문은 어떨 때 비수술적 치료를 하고 어떤 맞습니다. 경우에 수술적 맞아요. 치료를 해야 하나요? 라는 네. 게 질문이 많더라고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잘 고민하시는 게 이제 치료를 할 때 있어서 이게 흔히 말하는 약물이나 그다음에 주사 치료로도 가능한 거냐, 아니면 꼭 칼을 대서 뭔가를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거냐를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좀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약물이나 뭐 주사로 해결 안 되는 건 결국엔 수술이 필요한 거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그런 약물이나 시술적인 치료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본인의 이제 증상이랑도 가장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갑자기 많이 아픈 통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수술적인 치료라든지 좀 칼을 대야 되는 어떤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조금 이제 경도의 증상이라든가 아니면 좀 오랜 시간 좀 아파왔던 것들에 대해서는 약물이나 주사 치료를 좀 먼저 해보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게 약물이나 주사로 안 될 경우에 수술을 한다는 게 기준이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 뭐 1년 동안 계속 치료를 했는데 안 네. 된다든가 네. 아니면 일상생활이 어렵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인 기준이 있다면 이게 저희 교과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의료 체계랑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이제 공통적인 의견은 한 6주에서 8주 정도에
약물이나 주사 치료 정도를 했을 때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모든 거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단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환자분의 질환이 이게 척추체 자체에서 진짜 발생된 문제인 건지 근육이나 인대, 그 주변에는 골격에 있어서 발생된 통증인지를 좀 감별하는 게 중요하고 일단 첫 번째는 좀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냥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약물로 될 것 같은데 왜 수술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전문의로서 얘기를 드린 건데 왜 이건 약물로 안 되냐 그러신다 그러면 저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죠. 혹시 이제 병원을 두세 군데 갔는데 어떤 네. 선생님은 약물로 될 것 같다라고 하시고 네. 어떤 선생님은 수술을 하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생기냐를 먼저 생각해 보면 척추는 그만큼 정말 치료가 다양하고 많은 방법들이 있는 반면에 그 효과는 또 개별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효과가 좋으신 분도 있고 별로 없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개인차가 있다. 개인차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치료를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그 의료진의 실력이라든지 경험,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이렇게 이제 있다 보니까 병원별로 차이가 좀 있게 되는 거고 더더욱이나 척추 질환은 주관적인 통증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감기라든지 이번에 한창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나름 치료법이 정해져 있는 반면에 디스크에 의한 통증은 약물 치료부터 수술적 치료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지 그 진단에 따라서 치료를 결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혼자만의 생각으로 판단하시면 오히려 몸을 망칠 수가 있다는 걸 꼭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생각할 때 네. 환자들이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맞아요. 허리 같은데 워낙 무섭잖아요. 허리는 또 잘못 더욱 중요하죠. 건드렸다가 오히려 더 악화되지 않을까 이런 네. 두려움을 갖고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이런 비수술적 치료와 다른 수술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확실한 치료가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 부분이 분명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척추체에서 발생하는 통증의 가장 큰 원인은 뭔가가 눌리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압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집을 봤을 때 10평짜리 집에 살고 있다가 갑자기 사람이 늘어나서 이제 쓸 수 있는 공간이 원래는 10평이었는데 8평이 되고 5평이 되게 되면 방법은 두 가지죠. 집을 늘리던가 아니면 내가 그 5평에 적응을 하던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척추 통증은 주로 몸이 적응을 할 만큼 적응을 하다가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거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주인님 제발 좀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신호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로 공간을 넓혀줘야 될 방법이 제일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거죠. 그런 신호는 어떻게 좀 증상으로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첫 번째가 그냥 다 칭찬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좋은 질문만 해요. 첫 번째가 잠자기 힘들 정도의 통증이 첫 번째. 제일 제가 항상 여쭤볼 때 주무실 수 있나요? 이렇게 여쭤봐요. 통증 때문에 잠은 주무실 수 있나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 그럭저럭 주무신다 그러시면 일단은 좀 그렇게 심각한 걸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일상생활 하실 때 지낼만 하시냐고 또 여쭤보는데 그것도 지낼만 하다 그러시면 그럼 또 괜찮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호라는 거는 일상생활에 장애를 주는 불편감, 아니면 통증, 수면 장애, 그 다음에 우울감 조성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인데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그냥 생활하는 게 힘들다라고 느껴지시면 그거는 뭔가 근본적이고 또 정확한 진단 이후에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이제 같습니다. 힘든 게 허리 디스크 때문에 힘든 게 허리 통증일 수도 있고 저림일 수도 그런데 있고. 이제 저림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네, 이제 방사통이죠, 네, 방사통. 맞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림과 방사통은 어떤 뜻이죠? 그러니까 저림이라는 거를 통증으로 느낄 수도 있고 그냥 좀 이상한 느낌이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다리로 뻗어나가는 전기가 통하는 듯한 양상의 통증 또는 먹먹한 느낌 아니면 시린 느낌 아니면 모래를 밟고 있는 느낌 이런 느낌들이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좀 그런 방사통이나 다리 쪽에 발생하는 어떤 이상 증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허리 자체에 이제 아프다, 뻐근하다, 또 좀 뭔가 찌릿하고 시린 느낌이 든다 이런 것들은 이제 흔히 말하는 요통이라고 저희가 조금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사통이 영어로
radiating 네. pain이라는 영화 그걸 방사능 그냥 이런 한국말로 거요? 네, 퍼져 나간다는 거죠. 아. 퍼져 나간다. radiating pain.